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잖아요. 전기의 시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전기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석유를 줄이고 석탄 발전이 아닌, 석유 화력 발전이 아닌, 혹은 석유를 떼서 동력을 만드는 게 아닌 모든 동력 에너지원을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아니면은 이게 원자력이 됐든, 우리가 지구온난화 얘기 많이 하는데 지구의 오염을 덜 만들 수 있으면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곳에서 추출을 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가 결국 지금 우리 그 인류가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 그 기술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전기를 결국 우리가 자연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풍력, 태양광, 조력, 화력 뭐 여러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ESS라는 곳에 대용량으로 저장을 해서 요거를 활용할 거냐, 전기로 뽑아 쓸 거냐.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우주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우주의 근간은 그거잖아요. 빅뱅 빵 터지고 뭐 그 블랙홀 빵 터지고 태양이 맨날 하고 있는 거 뭐야, 핵융합 발전하고 핵분열하고 방사능 뿜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우주는 방사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맨날 되긴 될 건데,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 떴잖아요. 되기는 될 건데 나는 싫다. 우리 집 앞에 원전 만들어지는 게 싫다. 방사능 맞으면 어떤 생물체든 다 뒤지는데 싫다. 근데 우리는 원자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원자력은 결국 우주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게. 태양 없으면 어떻게 살래? 태양이 원자력을 얼마나 뿜뿜뿜, 얼마나 방사능을 뿜뿜뿜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이 그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 이 부분에서 원자력도 빼고 갈 수는 없어요. 핵 분열이 됐든 핵 융합이 됐든 결국에는 원자력은 방사능을 뿜어내는 거고, 생명체로서는 방사능이 싫어도 이 에너지가 제일 효율적이야. 핵융합 이번에 7월 달에 논문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서. 토카막 10초 때 30몇 초인가 40몇 초인가 유지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또 논문 나왔습니다. 핵융합도 계속 지금 그 유럽의 세렌도 마찬가지고, 뭐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토카마, 그러니까 계속 그 뭐 핵융합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면 이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핵융합을 계속 똑같이 돌릴 수 있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전 중이에요. 그리고 SMR 쪽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방사능을 좀 쉽게 버리려고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그 소형화하고 그 쉽게 버리고 도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SMR이잖아. 도심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결국 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수소 에너지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이게 3대 축이지 않을까요? ESS가 결국 이게 2차전이잖아, 2차전지. 고정형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전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 그 양자역학의 그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앤트맨 나오는 거 푸슉푸슉 하는 그게 기본 베이스가 그거잖아. 뭐 뭐 미시 세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막 작아졌다 커졌다 이러는 거. 그리고는 지금 이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그리고는 수소 에너지는 딱히 나쁜 건 없거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수소도 마찬가지, 딱히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쪽은 둘 다 효율은 좀 별로지. 원자력 대비로. 원자력 대비로 효율은 별로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석탄, 석유를 빼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빼고, 화석 연료의 시대에서 순수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압기도 이것 때문이고, 전선도 이것 때문이고, ESS도 이것 때문이고, 전기차도 이것 때문이고, 어찌 보면 원전도 이것 때문이고, 결국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의 변화. 석유를 발견하기 전에 인류, 석유를 발견하고 난 뒤에 인류, 그리고 그 다음은 화석 연료를 졸업한 인류. 화석 연료를 졸업한 인류는 뭘 어떻게 해서 쓸 거냐의 관점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수소 에너지의 폭발성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수소 에너지에 요 들어가는 깡통 이거 있잖아, 여기. 아까 그 그림 있더만. 수소 연료 탱크. 요거 있죠, 요거를 부술라고 하면은 1톤차 들이박으면 터질 것 같지? 1톤차가 부서져요. 이게 1톤차가 들이받으면은 이게 부서질 것 같지? 아니야. 1톤 차가 부서집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안 터져요, 이거. 이거는 터트리려 그러면 터트릴 방법은 있겠죠. 어떻게 해서는 터트리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터트리는 비용보다 차라리 그냥 TNT를 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2018년인가 17년인가 한번 저 그 일본인가 중국인가 기억 안 나는데 수소 이송하는 트럭 터널 입구에서 터져가지고 사방 5km인가 초토화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데 국제 표준이 더 올라갔어.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압력을 견디는 그 탱크 자체가 800바, 뭐 900바 이렇게 얘기 나와요. 800바라 그러면은 안에 있는 그 기압 800바를 견디는 통인데 밖에서 뭐 얼마나 때린다고 부서지겠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점검은 해야죠.
실제로 수소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그 자동차 연구원 가가지고 이 수소차 밑에 이거 달려있거든요. 이거 3개인가 4개 달려있어. 근데 그거를 자동차 차량 검사소 가가지고 탱크 하나하나 크랙 있는지 다 검사해야 돼요. 그 검사비가 존나 비싸. 수소차 기준에서 2년에 한 번씩이에요. 넥소 타시는 분들이 제일 빡차는 게 그거잖아. 친환경차라고 샀는데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차량 검사소 가가지고 혹시나 이거 돌빵 맞고 크랙 나고 해가지고 이게 뭐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혹시나 그 금가 있나 검사 하나하나 다 해야 돼. 폭발을 시키는 비용이 더 세. 엔간해서 못 터트려요. 터트릴 수 있게 이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 이제 수소를 앞으로 보긴 봐야 된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른다. 왜냐면 우리가 전기차가 갑자기 2020년도에 확 터진 이유는 전 세계 정부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걸 몰아준 것도 있고, 그게 어찌 보면은 그 트렌드랑 맞으면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친환경이 강조가 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유동성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 밀어주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 밀어주면서, 특히 뭐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분명히 5년 뒤 10년 뒤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애들이 갑자기 전기차로 이렇게 막 전 세계로 진출하고 전기차 수준이 올라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거기다가 유동성적으로 2020년도에는 모든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기차가 갑자기 확 큰 거예요. 테슬라의 흑자도 있었지만 테슬라 흑자 이전에 시장에서 더 주목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 중국 산업에,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 이거 이대로 놔두고 3년 5년만 지나면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한테 다 쳐발린다 해서 자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포드에다가 돈 집어넣고 GM에다가 돈 집어넣고 테슬라에 지원금 주고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전기의 시대, AI도 어찌 보면은 전기의 시대의 하나의 포인트이자 그 다음에는 전기 시대로서 더 이제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인프라, 전력 인프라도 많이 깔려있고 전기 발전 용량도 많이 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까지 온 거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뭐 문명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야. 처음에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뭐 사냥하고 철 청동기 만들고 뭐 철 무기 만들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육군 만들고 뭐 보병 만들고 총 만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만들어요? 컴퓨터 만들고 AI 만들고 그러고 끝나잖아.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 넥스트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양자역학을 이용한다든지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워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핵융합을 한다든지 그 다음 기술은 되게 멀 겁니다. 다음 기술은.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현대인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요게 마지막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음은 별거 있겠습니까? 뭐 공장 자동화 돌리고 쉬엄쉬엄 놀면서 그냥 우주 다니고 뭐. 그래서 다음 기술 혹은 지금 우리가 20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일반화 상용화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수소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10년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10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10년 투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ETF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ETF를. 여기 있는 기업들이 그 탑10 홀딩스라고 되어 있는 요 10개, 상위 10개 기업들이 얘네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수소 에너지 쪽을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일도 그렇고 블룸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플러그 파워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발라드 파워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여기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퓨얼셀 에너지도 있고 뭐 이 외에도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ITM 파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토요타 있겠죠. 토요타도 미라이라고 하는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 현대차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국내 기준에서는 포스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유럽 최대 아르셀로미탈. 왜냐 그러면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아르셀로미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제철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제철 산업이에요.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소를 이용한 고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그 철을 녹이는 용광로. 거기에 지금은 이제 석탄 떼가지고 그 불 떼가지고 확 그 철광석 녹이는데 그 녹이는 거를 뭘로 바꾸고 있어요? 그 녹이는 거를 수소 환원 제철이라 그래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곧 이제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전기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걸로 철광석을 녹이는 전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화력을 떼가지고 용광로를 돌리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고로를 돌리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CO2를 제철소에서 그냥 생산해서 내빼는 거니까 그걸로 뭐예요? 이제 대체하겠다 이거지. 수소를 떼가지고 화력을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가 그래서 상용화를 언제 시점으로 잡고 있냐? 포스코도 2030년 잡고 있고요. 아르셀로미탈도 2031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소로 초고온을 만들어내는 상용화된 경제성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자동차 모빌리티 쪽도 그렇고 산업 쪽도 그렇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2030년이 목표입니다. 그 이때까지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는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범한퓨얼셀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수소로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선박 쪽에도 지금 모빌리티 기술로 테스트 중. 근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산업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을 띠고 있고 수소라고 하는 산업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는 지금 계속 만들어지곤 있는데, 그게 전해조가 나중에 얼마나 필요할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치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얼마나 매출을 많이 낼지, 내일이 얼마나 매출을 많이 낼지, 경쟁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ETF를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ETF 상위도 보시면은 내일이 13%고 플러그 파워가 10%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해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미 수소 산업에서는 이쪽 산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오케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수소에 대한 투자는 결국 ETF 투자를 그것도 장기도 아닌 초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두산이나 뭐 범한이나 이런 애들 따로 이렇게 뭐, 두산은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고 범한 퓨얼셀이나 아니면은 다른 저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모아놓고 HIDR ETF도 모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걔네들도 총 포트 기준에서 포트폴리오에선 지금 아직까지는 1-2%? 아직까지는 1-2%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갈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올라갈 때 투자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기술의 그 향후 속도, 이게 기술의 향후 발전 혹은 규모의 경제의 향후 발전을 놓고 보시더라도 AI가 되면서 그게 이제 자동화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는 AI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될 거고요. 그러곤 여기에서 로봇 다음이 저는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보다는.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까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고급 기술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점점 더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업들이 하는 걸 봐도 수소를 하냐 그러면은 수소보단 다들 로봇하죠. 삼성도 로봇하고 LG도 로봇하고 두산도 로봇하고 다 로봇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로 돈을 쏟느냐를 보시더라도 AI 넥스트는 결국 제 생각도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넥스트는. 그리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AI에서 좀 더 효율성을 보여주는, 혹은 AI로 그 사람들의 편리나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킬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애들, 킬러앱을 만드는 애들, 그런 회사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새로운 그 메타, 새로운 페이스북, 아니면 새로운 구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구글이나 메타가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이 M&A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전력 사용량이 총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도 충분히 깔 거고, 친환경 발전도 충분히 깔 거고, SMR도 계속 연구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는 수소도 계속 연구 개발은 진행될 거고, 거기서 경제성이 더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태양광이 경제적일 거냐, 원자력이 경제적일 거냐, SMR이 경제적일 거냐, 수소가 경제적일 거냐 해서 뭐가 더 경제적일 건지는 몰라. 아직. 그러니까 뭐가 더 경제적이다라는 이게 포인트가 나와줘야 그거다라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수소에 대한 경제성도 이게 그냥 제철소에만 쓰일 건지, 제철소랑 선박에서만 쓰일 건지, 아니면 더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차 다 없애고 그냥 수소차로 넘어갈 수도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이게 SMR이 진짜 개발됐는데 SMR이 뭐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SMR이 뭐 10년 동안 가동될 줄 알았는데 1년 가동되고 꺼져버리고 이러면은 그것도 뭐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기의 시대라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아이디어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보면은 그냥 수소도 한 꼭지로 보셨으면 좋겠다. 2년 이상 장기 투자라 그랬는데 2년 아니고요. 지금은 적어도 5년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냥 플러그 파워가 차트 이마이 밀렸으면은 하고 그냥 접근을 하기에는 차트가 이마이 밀렸는데 시총 2조밖에 안 되는데 수소라고 하면은 플러그 파워 좋은 기업이라고 하던데 좋은 기업 맞고 핵심 기업 맞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사기에는 유중을 뭐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소 산업이라는 것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ETF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는 결국 얘들이 올라가려면은 정부 정책 빨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부 정책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책 나올 때 더 비중 태우면 되니까 지금 그냥 여기 뭐 HIDR이라는 ETF도 있고요. ICLN이라는 ETF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클린 에너지 ETF거든요. 풍력 태양광 중심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QCLN 아니면 CNRG 뭐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 있냐, 블룸에너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블룸에너지가 ETF 보시면은 얘네들이 HYDR, QCLN
예, 요런 데 다 들어있거든요. IW는 뭐지? 러셀 2000 패스. 그 다음에 SCHA는 스몰캡 패스. QCLN이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QCLN은 뭐 들어있냐? QCLN이 테슬라, 온세미, 퍼스트 솔라, 엠페이즈, 리비아나의 패스. 근데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도 들어있고, 야따 뭐 많이 들어있네. 브룩필드. HYDR 말고 또 있는데. HYRO인가? HDRO인가? 하이드로젠 리튬. 하이드로젠 ETF. HDRO라는 이것도 그 ETF가 따로 있거든요. 홀딩스 보면. 지금 얘네들이 들고 있는 게 두산 퓨얼셀, 넬, 블룸 에너지, 플러그 파워. 발라드 파워,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린데. 그 다음 퓨얼셀 에너지, 그 다음에는 티센크루프. 요렇게 이제 탑 이제 홀딩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요것도 그 HDRO, 이것도 수소 ETF 쪽입니다. 그러니까 HYER도 좋고, HDRO도 좋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그냥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냥 한 뭐 1%씩 정도만 갖고 계셔도 나중에 진짜로 수소가 떡상한다 그러면은 수소 산업이 진짜 이게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고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제 뭐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서 10%, 20%만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산업 규모가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로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진짜 이게 정부 정책 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그널 주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 사이즈 있게 태우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소가 언젠가는 이용될 에너지래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빠진 게 사실이고 그만큼 조금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첫째는 흑자 전환, 둘째는 정부 정책, 그리고 그 전에는 얘들이 이렇게 뭐 올라가가지고 $100 언젠가는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까지는 언젠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진짜 산업 잘 타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은 이미 기술 확보돼 있겠다, 알려져 있겠다, 뭐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랑 또 전기의 시대 또 겁나 또 길게 말했네.